여러분, 과일이 건강식이 아니라 노인병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83세 의학 박사 윤정우입니다. 지금도 병원 외래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저녁이면 연구실에서 최신 의학 논문을 읽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45년간 60세 이상 환자의 식생활과 혈관 건강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평생을 연구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과일 3가지 당장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당뇨, 간, 심장. 그 조용한 공격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제철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과일도 제가 직접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 건강하다는 과일에 속아 제 몸을 망칠 뻔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어느 날 바빴던 저는 하루 한 끼를 과일로 때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나나 2개, 포도 1송이, 수박 반통. 저는 매일 이걸로 한 끼를 때우며 건강하다고 믿었죠. 혹시 여러분 지금도 식사 후 과일 당연하다고 여기고 계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고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환자들에게도 하루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며 과일을 권했으니까요. 당시 제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나나 2개로 식사를 대신했고 점심 후에는 포도 1송이를 간식으로 즐겼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수박 반통을 디저트로 먹었죠. 과일로만 하루 칼로리의 30%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고 지방간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으며 심장의 압박감까지 느꼈습니다. 혈압도 140을 넘나들기 시작했죠. 의사였던 제가 과일 때문에 병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과일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달라지는데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간에서 과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에서 칼륨을 배출하는 기능도 약해집니다. 혈당 조절 능력도 현저히 감소하죠. 혹시 여러분도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 때문에 오히려 몸이 망가졌던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과일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의 성분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60세 이후 몸의 변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45년간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그 실험을 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일 회사도 병원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과일이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진실을 더는 감출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이 과일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변화는 단순한 교체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 포도 대신 블루베리, 수박 대신 키위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아쉬웠지만 몸의 변화가 그 아쉬움을 금세 잊게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제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 지방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으며 심장 압박감도 사라졌습니다. 혈압도 120대로 안정됐죠. 가장 놀라운 건 기억력과 집중력이 20대처럼 돌아왔다는 겁니다. 체중도 5kg이 빠졌고 피부도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피로감 없이 활력이 넘쳤습니다. 환자들이 선생님이 젊어 보이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과일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이죠. 이후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적용했고 놀라운 결과들을 목격했습니다. 80세 넘은 어르신들도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간 기능이 개선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일을 식탁에 올리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의 냉장고를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냉장고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나나는 60세 이후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며 건강식품으로 여기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1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칼륨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1%씩 감소하거든요. 체내에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5.5mmol 이상 올라가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79세 최철수 어르신은 매일 바나나 2개를 아침 식사로 드시다가 급성 심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혈중 칼륨 수치가 6.8mmol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죠. 다행히 빠른 응급투석으로 생명을 구했지만 의식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신 후 3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현저히 개선됐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바나나의 또 다른 문제는 높은 당분 함량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약 14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중 과당이 약 6g을 차지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후 혈당이 180mg 이상 급격히 오르는 현상입니다. 이는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74세 박미자 어머니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에도 바나나는 자연 과일이니까 괜찮다며 계속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7.2%까지 올라가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죠. 바나나를 끊고 아보카도로 바꾼 후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1%로 떨어졌습니다. 바나나에는 또한 아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1개도 많을 수 있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드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를 드세요. 아보카도는 칼륨 함량이 바나나의 절반 수준이면서도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포도는 과당 폭탄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는 약 16g의 과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 여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 바로 대사됩니다. 이 과정에서 ATP가 소모되면서 퓨린이 생성되고 퓨린이 분해되면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발생하죠. 67세 배정훈 선장님은 평생 술도 안 마시고 육류도 적게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요산 수치가 9.5mg까지 올라가 있었고 통풍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밤 포도 한 송이를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3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죠. 포도 한 송이에는 콜라 한 캔과 비슷한 수준의 과당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배 선장님은 포도를 완전히 끊으신 후 3개월 만에 요산 수치가 6.2mg으로 정상화됐고 발가락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포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의 과당은 또한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인슐린 반응 없이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이는 간의 지방을 축적시키고 지방간을 만듭니다. 지방간이 진행되면 간경화나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81세 이순덕 할머니는 혈액 검사에서 ALT 수치가 80을 넘어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었죠.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포도 2송이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포도를 끊고 블루베리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ALT 수치가 30대로 떨어졌고 초음파에서도 지방간이 현저히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포도는 더욱 위험합니다.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되어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건포도 100g에는 약 60g의 당분이 들어있어 이는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포도 주스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포도 한 송이로 만든 주스에는 식이섬유는 제거되고 과당만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더욱 급격히 올립니다. 포도를 간식처럼 매일 드시는 습관은 즉시 중단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 후 포도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최악입니다. 밤에 섭취한 과당은 대부분 지방으로 축적되거든요.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드세요. 블루베리는 당분이 포도의 절반 수준이면서도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수박은 물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수박은 과당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수박 한쪽에는 약 6g의 과당이 들어있는데 수박을 한 번 먹을 때 보통 여러 쪽을 드시죠. 수박 반통을 먹으면 약 30g의 과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콜라 한 캔과 비슷한 수준의 당분입니다. 72세 고은숙 어머니는 여름마다 수박을 특별히 좋아하셨습니다. 수박은 물이니까 괜찮다며 거의 매일 수박 반통을 드셨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1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검사 결과 ALT가 150, AST가 180까지 올라가 급성 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바이러스성도 아니고 알코올성도 아닌 원인 불명의 간염이었죠.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과다 섭취로 인한 간염이었습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대량의 과당이 간에 부담을 주어 간세포를 손상시킨 겁니다. 고 어머니는 수박을 완전히 끊으신 후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수박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박은 혈당 지수가 72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포도당을 직접 섭취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당뇨 환자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수박은 포만감이 적어 과식을 유발합니다. 물이 많다고 해서 칼로리가 낮은 건 아닙니다. 수박 100g에는 약 30칼로리가 들어있는데 한 번에 500g 정도는 쉽게 먹게 됩니다. 그러면 150칼로리를 섭취하는 셈이죠. 여기에 과당까지 더해지면 간에 큰 부담이 됩니다. 과당은 간에서 바로 대사되면서 지방산 합성을 촉진하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킵니다. 78세 김태수 어르신은 여름철 수박을 즐겨 드신 후 중성지방 수치가 400을 넘어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수박을 끊고 키위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중성지방이 150대로 떨어졌습니다. 수박에는 또한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혈압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물이 많아서 괜찮다는 건 잘못된 속설입니다. 오히려 수분과 함께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박의 과당은 액체 상태로 흡수되어 간에 더 빠르게 도달하고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수박 대신 키위를 드세요. 키위는 당분이 수박의 절반 수준이면서도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도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드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 과일들을 피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 과일을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미 올라간 혈당 위에 당분을 더 얻는 꼴이거든요. 식사로 혈당이 오른 상태에서 과일까지 드시면 췌장은 과로 상태가 됩니다. 인슐린을 계속 분비해야 하는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73세 김영희 어머니는 매 식사 후 사과 반 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3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죠.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식후 과일을 끊고 식전 30분에 드시도록 바꿨습니다.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과일과 빵, 떡, 밥을 함께 드시면 혈당 폭탄이 됩니다. 탄수화물과 과당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과일과 우유의 조합도 피해야 합니다. 과일의 산성 성분이 우유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대신 과일은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 아보카도와 아몬드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나 아보카도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키위나 자몽처럼 소화를 돕는 과일이 적합합니다. 저녁에는 과일 섭취를 자제하세요. 특히 당분이 높은 과일은 밤에 먹으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와 올바른 과일 섭취법을 알아봤습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은 당장 식탁에서 치우시고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를 선택하세요. 과일을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식후보다는 식전 30분에 드시면 혈당과 체중 모두 안정됩니다. 블루베리와 요거트, 아보카도와 견과류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우유나 빵과 과일을 함께 먹는 건 피하세요. 혈당 폭탄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과일은 지방 축적을 일으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냉장고 속 바나나 한 송이입니다.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60세 이후 과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병이 되고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83세인 제가 오늘도 건강하게 진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선택들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과일을 버리고 어떤 과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가장 위험한 아침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